이제 목요일거 수업 영상 봤니? 수열 못 알아듣겠는데. 자, 지난 시간에 거 잘 외우고 있는지 한번 정리해 봅시다. 등차 수열이라고 해서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는 상태가 어떤 규칙을 갖고 있는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부르느냐, 일정한 수를 계속 더해 나가면서 만드는 수열들. 이렇게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어. 그거 각각의 나열되어 있는 숫자들을 항이라고 부를 거고, 적혀져 있는 순서에 맞게 A1, 첫 번째 적혀져 있는 숫자를 첫째 항, 두 번째 적혀 있는 A2를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그렇게 나가다 보면 이걸 우리는 n번째 항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 n번째 항을 무조건 n번째 항만 지금 선생님이 말하고자 하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n번째 항을 이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부른다 했죠. 다시 말하지만 무조건 AN만 일반항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야. 뭐 AK, AT, 뭐 아니면 AEN, 심지어는 이렇게 생긴 녀석도 일반항이 될 수 있어. 내가 이걸 가지고 만약에 첫째 항을 찾고 싶다면 n에 1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두 번째 항 찾고 싶다면 n 자리에 루트 2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치?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어떤 원하는 항을 구할 수 있게 해주는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값을 우리는 일반항이라고 부르는 건데, 보통 수학 문제, 교재, 교과서 이런 데서는 이 내가 원하는 항을 구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항들 다 구할 수 있어. 얘를 가지고 그걸 일반항이라고 부르는데, 일반적으로는 그걸 AN으로 많이 표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때 등차 수열은 주성아, 뭐가 등차 수열이라고 그랬지? 뭔가를 계속, 그렇지. 두 번째 항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을 말하는 거냐? 첫 번째 항에다가 뭔가를 더한 거야. 그럼 세 번째 항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이 앞에 있는 두 번째 항에다가 방금 더했던 그 수를 한 번 더 더한 거. 계속 똑같은 수를 더해 나가는 거지. 바꿔 말하면 두 번째 항은 왼쪽에 있는 항에다가 D 더한 거, 세 번째 항은 왼쪽에 있는 두 번째 항에다가 D 더한 거, 세 번째 항에다 D 더한 거, 옆에 있는 항은 네 번째 항에다 D 더한 거, 이렇게 가는 건데, 그걸 좀 더 A1을 기준으로 표현하다 보면 A2 더하기 D인데 A2가 이거잖아. A2가 이거야. 그러니까 A1으로 했을 때는 D를 한 번, 두 번 더한 모양이 된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과서에서 제일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규칙대로 나가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 n번째 항은 결국 첫 번째 항에다가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 공차 D 한 번, 세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 공차 두 번, 네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 공차 세 번. 그래서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n-1번 더해서 만들 수 있는 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고, 아니 얘들아? 그럼 민자, 이렇게 등차 수열의 n번째항을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구해진 등차 수열의 n번째항이 갖는 특징 뭐다? 지금 구한 이 식의 특징? 종혁아, 이 지금 만들어낸 식의 특징이 뭐지? 질문이 너무 애매하니? 아닌데? 강조했으니까 대답 나올 만도 한데. 다현아 뭐야? 저희 첫 번째랑. 아니. 아니요. 지금 만들어낸 얘가 얘랑 같은 건데, 우리가 만들어낸 이 AN의 식의 모양을 보고 생각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었어. 그게 뭐였어? AN은 n에 대한 1차식이라고 그랬죠? 1차식. 얘를 전개하면 dn이라고 하는 1차항을 갖고 있는 1차식. 어차피 얘네들은 다 숫자들이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 알파로 적었던가? 지금은 k라고 적어야지. 이건 짜맞추기 해주면 되는 거니까. 중요한 건 등차 수열의 n번째 항은 항상 1차식의 형태로 표현이 되고, 그 1차항 앞에 붙어있는 개수는 내가 등차 수열을 보면서 계속 더하고 있는 숫자라고 생각했던 D가 1차항 개수가 되어 있다. 그 D를
이것도 수학에서 부르기로 약속한 이름이니까 외워주셔야겠죠? 공차라 부른다. 이게 등차수열이었어. 그리고 등차수열만이 갖고 있는 유일한 성질 중에 하나만 배우고 이제 수업을 끝냈던 것 같은데, 이 주어져 있는 세수가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루고 있다면 A에다가 뭔가를 더해서 B를 만들고 B에다가 방금 더했던 그 수를 똑같이 더해서 C를 만들었다면 이때 우리는 이 B를, 이것도 내가 만든 말 아니야, 외우세요. 등차수열을 이루고 있는 세 개의 항 중에 가운데 있는 항을 수학에서는 등차중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B가 등차중항이에요.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항이라는 의미, 중항이라는 말 의미 전달되죠? 등차수열을 이루고 있는 세 수 중에 가운데에 있는 수를 등차중항이라고 부르고, 그 등차중항은 말 그대로 A와 C의 중점과 같다, 또는 A와 C의 평균과 같다. 이렇게 등차수열의 n번장을 구하는 과정과 등차수열만이 가질 수 있는 성질, 등차중항의 성질, 그 두 가지 가지고 문제를 좀 풀다가 나머지는 과제를 냈던 것 같아. 자, 그럼 오늘 한번 과제했던 것들 질문 충분히 하면서들 빨리빨리 새로운 단원에 대한 개념들을 익힐 수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합시다. 질문 받아볼게. 122페이지 다 했지? 123페이지도 다 했죠? 그냥 바로 유형으로 넘어갑시다. 125페이지 질문 941번부터 시작해볼게요. 잘 들어봐. 이거 수열 자체는 분명히 어려운 단원인데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초반부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막 너무 어렵다는 느낌이 들 수 있을 만한 내용은 아니거든. 그냥 적절히만 개념 이해하고 있으면 충분히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수준들이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자고. 단원 자체는 어려운 게 맞아. 근데 여기가 어렵다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941번 가. 이 문제에 나와 있는 수열, 등차수열이래. 그리고 네 번째 항이 3이랍니다. 그리고 뭐야 이거? 다섯 번째 항과 10번째 항의 B가 1대3이라네. 선생님 이거 비례식 안 적는다? 바로 그냥 뽑아낼게. 네 항이고 1 곱하기 A 10은 외항이고 A5 곱하기 3이니까 3A5 이렇게 말해주면 되는 거겠지? 이게 비례식에서 우리가 건질 수 있는 정보인 거죠? 질판 봐 이제. 해석한다. 아 민기야, 또 프린트 가져왔어? 다 풀었어? 줘. 정원아, 이 A4가 무슨 뜻이야? 네 번째 항이라는 뜻이야. 어떤 등차 수열이 있는데 계속 똑같은 수를 더해 나가면서 만들어지고 있는 수열들, 수들의 나열이 있는데 그 나열된 수의 네 번째 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 네 번째 수가 얼마다? 3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지금 정원이 해석처럼 어려운 거 아니지? 어떤 이 등차 수열, 똑같은 수를 계속 더해 나가면서 정리하고 있던 그 숫자들의 10번째 항이 다섯 번째 항에 적혀있는 숫자의 3배를 한 것과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 아니 얘들아? 이 타이밍에 지난번에는 말했지만 이번에는 다시 표현해줄게. 이걸 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 뭔가 좀 기본적인, 뭔가 멋진 풀이인 것 같은 느낌은 안 들지만 그래도 기본에 충실한 거 전혀 나쁜 거 아니니까 얘를 보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기억하세요. 등차 수열에 모든 항은 첫 번째 항 n에다 1 집어넣은 거, 두 번째 항 n에다 2 집어넣은 거, 세 번째 항 n자리에 3 넣어주면 돼. 100번째 항 거주면 n자리에 100 넣고 계산하면 됩니다. 그렇게 내가 구하는 항에 해당하는 숫자만큼을 n자리에 넣어서 계산하면 되는데, 그렇게 계산을 했을 때 나오는 모든 항들은 여기 적혀있는 첫 번째 항과 여기 곱해져 있는 D, A1과 D로 표현이
가능하다. 이거 기억합시다. 내가 어떤 항을 보든지 간에 등차 수열에 준비되어 있는 이런 항들은 싹 다 첫째 항과 공차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지. 할게. 그럼 이번에 민기야. 이거 표현해봐. 네 번째 항. A7 응? 3 A 세 번째 뭐라고? 세 번째 이 네 번째 항 이거. 네 번째 항을 첫째 항과 D로 표현을 해보라. 첫째 첫째 항에다가 공차 몇 번 더하면 돼? 3 세 번 더 맞아. 그래서 얘가 A1에다가 이거잖아.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이 있는데 이 넷째 항은 여기다가 공차 한 번, 두 번, 세 번 더해서 만든 거란 말이야.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내가 찾고자 하는 항 번호보다 한 개 적게 더하는 거야. 두 번째 항 구할 때 공차 한 번 더하고 세 번째 항 구할 때 공차 두 번 더하고 네 번째 항 구할 때 공차 세 번 더하는 것처럼 무조건 첫째 항에다가 그 필요한 공차만큼을 더해주면 되는 거야. 이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 계속 갈게. 채원아, 10번째 항 표현해봐. A1 첫째 항 더하기 마이너스 뭐라고? 마이너스가 왜 나오지? 10번째 항의 수열이 10번째에 적혀있는 숫자라는 뜻이잖아. 그렇지. 첫 번째 항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항에서 10번째 항으로 가려면 공차를 한 번, 두 번, 세 번, 몇 번 더해서 가야 되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건 그게 9번이라고. 여기 구하는 항 번호보다 한 개 적은 개수만큼의 공차를 더한 게 내가 찾고자 항 번호가 된 항값이 된다고. 그래서 A1 더하기 9D. 보아야, 5번째 항 표현해줘. A1 마이너스 그렇지. 5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4번만큼 더해주면 5번째 항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들아, 이거 A1과 D로 만들어져 있는 1차 방정식이지? 이것도 전개하고 넘겨서 뭐 하든 말든 뭐 알아서들 정리하면 이것도 A1과 D로 만들어져 있는 1차 방정식이죠. 두 개 연립해서 A1과 D를 찾아주면 된다는 찾는 게 뭐였을까 이거? 첫 문제 이거 우리 끝까지 가볼까? 그냥 끝까지 가자. 끝까지 갑시다. 요거 선생님이 암수로 정리해도 되지? 3A1에서 A1 넘기면 2A1 2A1 그 다음 12D에서 9D 넘길 거니까 12D에서 9D 넘기면 3D 3D 맞아? 잠깐만 3D 맞죠? 그게 0 안 넘겼습니다. 그럼 이제 요거 연립으로 풀어주면 되는 거죠. 빼면 A1이 3이겠네. 첫 번째 항이 3이야. 첫 번째 항이 3이니까 D는 3이 아니죠. 얼마지? 빼면 A1 얼마 나와야 돼? 여기서 여기 빼면 얼마 나오냐고. A1이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되겠지. A1이 마이너스 3이면 D는 2라고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규칙을 만족하는 수열이 되고자 한다면 첫째 항은 마이너스 3이 돼야 되고 계속 옆에 있는 항들을 만들어 나갈 때마다 더해야 되는 그 공차라는 수는 2가 돼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래서 AN을 구하는 방법 칠판 첫째 항 더하기 N-1번만큼의 공차를 더하면 된다. 그치? N번째 구하고 싶은 거잖아. N번째 어떻게 하면 된다고? 첫 장에다가 공차를 더하면 돼. 공차를 몇 번 더해야 돼? 내가 원하는 항 번호보다 한 개 적은 개수만큼의 공차를 더하는 거야.
네 번째 항 구할 때 공차 3번 더했던 것처럼 10번째 항 구할 때 첫째 항에다 공차 9번 더했던 것처럼 5번째 항 구할 때 첫째 항에 공차 4번 더했던 것처럼 n번째 항을 구하고 싶으면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n-1번 더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n이 오늘 왜 이러냐? 2n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5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런 방법도 좋지만 이거 기억합시다. 수열의 n번째 항을 구할 때 일반항 구할 때 내가 일반항을 구하고자 하는 그 대상이 되는 수열의 정체가 등차 수열이라면 무조건 등차 수열의 n번째 항은 1차식이야. n에 대한 1차식. 1차 개수는 누구냐? 공차야.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도 나쁜 거 아니지만 이거 보자마자 아 이걸 만족하는 수열의 n번째 항은 무조건 2n으로 출발하겠구나. 그런 다음 첫째 항 마이너스 3 나왔다 했지. 내가 여기다 1 넣었을 때 답이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되거든. 첫째 항 n에다 1 넣어서 계산한 결과가 마이너스 3이 나오려면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3이 나오려면 뒤에다가 이런 처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을 교과서나 교재가 설명하고 있는 방법대로 구하는 것도 당연히 맞겠지만 앞으로 우리들은 등차 수열의 특징이 1차식의 모양으로 특히 1차 개수가 공차가 들어간다는 내용을 외워서 이렇게 한 방에 만들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질문이 뭐였어? 20번째 항 찾는 거죠? 여기다 20 넣어주면 되겠네. 20 넣어주면 되겠어. 그래서 40 빼기 5가 정답일 테니까 35를 정답으로 하도록 하자는 거죠. 필기 필요한 친구들 필기 하실래요? 기억해. 등차 수열의 n번째 항, 일반항을 구하는 모양에 의해서 문제가 등차 수열에 해당하는 문제고 그 문제 안에 어떤 특정 항이 나오잖아. 그 특정 항을 우리가 맘만 먹으면 무조건 전부 A1과 D만 써서 바꿀 수가 있다. 이 문제로 예를 들면 4번째 항도, 10번째 항도, 5번째 항도 우리는 A1과 D, 첫째 항과 공차만 이용해서 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대부분 다 연립방정식으로 문제가 풀리는 경우가 많아. 잘 기억해 이거. 등차 수열의 모든 항은 내가 구하는 게 첫 번장이건 두 번장이건 세 번장이건 50번장이건 90번장이건 뭐든지 간에 내가 원하는 숫자를 집어넣으면 그 구하고자 하는 항은 A1과 D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숫자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야. 칠판 볼래? 여기 4번째 항, 10번째 항, 5번째 항 이거 다 문자로 따지면 다 다른 문자야. 방정식 개수 2개 얘들아. 칠판 봐봐. 방정식 개수 2개입니다. 이거 하나 이거 하나. 근데 문자가 하나 둘 3개야. 당연히 못 풀겠지. 근데 저기 적혀있는 것처럼 뭐라 그랬어? 얘던 모든 항들을 A1하고 D만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얘 바꿨고 얘 바꿨어. 그러면 초반에는 변수가 3개라서 문제를 풀 수 없었겠지만 지금은 변수가 2개짜리 연립방정식이 만들어진 거니까 항상 등차 수열에 뭔가 문제를 풀 때는 첫째 항과 D를 기준으로 생각해 줄 수 있는 연습도 잘 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겠지. 계속 갑시다. 125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938번도 한번 가볼게. 어떤 문제인지 한번 우리 또 경험해 보자고. 다섯 번째 항. 너 여기다 또 밑줄 가줘. 등차 수열에다 밑줄. 자 봅시다. 여러분들 밑줄 친 거에 맞게 등차 수열이라고 그랬어. 등차 수열. 그죠? 그럼 일단 기본 풀이부터 간다. 등차 수열에 주어져 있는 모든 항은 무엇과 무엇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첫째 항과 공차로 표현이 가능하다.
이거 누구 해볼까? 유빈아, 이거 바꿔줄래? 다섯 번째 누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고? 유빈아? 첫째 항 더하기 4D. 맞아. 다섯 번째 항은 이게 등차수열의 다섯 번째 항이라면 얘는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4번 더한 결과랑 같아. 그게 지금 상형 로그 2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는 사람 누구 있나? 다음은 8번째 항은? 네, 7. 그렇지. 8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7번 더해주면 나오는 항이고 그게 로그 16이라는 뜻인 거야. 이렇게. 기본 풀이 이거 구분하자. 교과서에서 또는 문제집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풀이가 이거야. 연립방정식. 나 똑같이 밑에서 위에 뺄게. 밑에서 위에 빼면은 A1 사라지고 3D 남죠. 밑에서 위에 뺄게. 미치 같은 로그끼리 빼는 건 지수끼리 나눗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 맞나? 그럼 로그 16에서 로그 2 빼면 합쳐서 로그 몇 분의 몇으로? 2분의 16으로. 맞습니까? 로그 2분의 16이 얼마인데? 로그 8이죠. 근데 로그 8은 8이 누구의 세제곱이야? 2의 세제곱. 따라서 D가 상용 로그 2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거지. 얘들아 이건 그냥 숫자야. 숫자. 여기에 막 이렇게 3, 0 적혀 있는 것처럼 여기 숫자 적혀 있는 거야. 어떤 무리수가 적혀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요거 상형 로그표 기억나? 로그 2가 보통 0.30, 10 정도에 해당하는, 물론 뒤에 숫자가 더 있겠지만 그 정도의 숫자야. 이게 문자인 건 아니잖아. 문자는 A1과 D가 문자인 거고 로그 2라던가 로그 16은 숫자니까 똑같이 연립방정식처럼 풀어주면 된다는 거죠. A1과 D로 만들어져 있는 연립방정식. 그럼 항상 가자. A1도 구할 수 있지. 연립방정식이니까 D에다가 로그 2 여기다 넣을게. 로그 2 넣으면 4 로그 2. 4 로그 2 넘기면 마이너스 4 로그 2. 마이너스 4 로그 2에다가 로그 2 더하면 마이너스 3 로그 2. 됐죠? 두 번째 풀이. 이건 정말 등차수열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당연히 갖춰야 되는 수준. 무조건 할 수 있어야 되는 방법. 제일 기본 방법인 거고. 7번 보자. 이걸 어느 정도 등차수열에 대한 이해도를 출중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잘 봐봐. 얘 몇 번째야? 다섯 번째. 얘는 몇 번째야? 그럼 생각해봐. 다섯 번째에서 여덟 번째로 가려면 공차 몇 번 더 더해야 되지? 3번 더 더해야 돼. 여기서 여기로 가려면 여기서 D를 한 번 더하면 6번째야. 거기다가 D 한 번 더하면 7번째야. 거기다 D 더하면 8번째야. 결국 다섯 번째에다가 공차를 3번만큼 더 더하면 8번째이 되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꼭 이렇게 연립방정식을 풀어가지고 이 모양을 찾지 않더라도 아 얘가 얘보다 3D만큼 더 많은 애구나. 그럼 8번째에서 5번째를 빼버리면 로그 16에서 로그 2를 빼는 상태가 될 텐데 이걸 보고 이렇게 A1과 D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이 결과가 결국 3D가 된다는 생각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얘보다 얘가 공차 3번이 더 더해져 있는 거야. 맞아? 그래서 3D가 이거 계산해주면 로그 8은 2의 세제곱. 선생님이 원하는 건 요거 한 줄이야. 물론 이렇게 풀기를 바라는 게 여러분들의 어떤 그러니까 교육과정에서 원하는 풀이인 것 같지만 이 과정을 등차수열에 대한 이해를 잘할 수만 있다면 바로 3D가 3로그 2라는 걸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죠. 선생님은 그거 하나를 더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나머지 풀이는 똑같지 뭐. 나머지 풀이는 똑같아. 뭐가 중요하다고? 이거 보자마자 이걸 떠올릴 수 있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니까. 그 얘들아
우리 n번째 찾아볼까 이제? 수열은 뭐 필요하든 말든 n번째 찾아놓으면 나쁠 거 없어. n번째 무조건 찾아놔. n번째 찾을 준비 다 됐잖아. 첫 장이랑 분차 다 알고 있는데 첫 장이랑 분차 다 알고 있어. 그래서 n번째 하는 자 이것도 교과서방 문제집 방법대로 해볼까? 첫째 항 더하기 공차를 n-1번 이렇게 하기로 돼 있던 건가? 그래서 이거 전개해주면 되겠지?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지만 등차 수열의 n번째 일반항을 구하는 거니까 1차식이다. 1차 계수는 누구다? 공차다. 1차 계수가 로그 2인 1차 항에다가 암산 들어가죠? 여기다 1 넣으면 첫 번째 항 보겠다는 뜻이야. 1 넣었을 때 첫 번째 항이 얘가 나오려면 여기 뒤에 얼마 더해져 있어야 되지? 마이너스 4 로그 2가 더해져. 여러분들 이거 전개하면 얘랑 똑같은 답 나올 거야. 똑같은 답 나올 거야.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럼 뭐가 물어봤던 질문? 질문이 뭐야? 왜 이렇게 안 보여? 13번째 항 찾는 거구나. 13번째 항. 그럼 여기다가 13 넣어주면 되는 거겠네. 그럼 13 곱하기 상용 로그 2에서 4 곱하기 상용 로그 2를 빼는 거니까 정답은 9 상용 로그 2가 정답일 텐데 얘들아. 에이 그 보기 참 그지 같다. 이게 정답인데 앞에 이거 개수 없는 거 보니까 이거 여기로 넘긴 거 같죠? 그래서 로그 2의 9제곱 상용 로그 511을 정답으로 하길 바랬던 것 같습니다. 필기 필요한 친구들 필기 좀 해놔. 항상 단원 시작할 때 초반이 중요하지? 초반이. 한 번 더. 25페이지 더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느낌 주는 문제 있어? 25페이지 없습니까? 조금만 더 하자 얘들아. 집중해줘. 26페이지 넘겨보세요. 질문. 육 페이지 질문 있는 사람? 없다고? 물어봐야지. 누구부터 물어볼까? 종효가 945번 푸는 방법 설명해봐. 응? 숫자. 다현이. A1이 91 근처 와인 사하고 A1이 와인 사인 플러스 54 해가지고 얘네다가 숫자 넣으면 10이 넣었을 때 그런도 짜져. 처음으로 다시 n번장이 마이너스 사인 플러스 54지? 그렇게 해서 그냥 얘네다가 숫자 0보다 작아지면 그냥 놓친지 않고 10이 나오면. 다시 왜 마지막에 설명이 이상하지? 아니 그니까 AN이 이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 근데 AN이 처음으로 10보다 작아지는 한 구하는 거니까
n에다가 숫자 계속 넣다 보면 n에다가 숫자를 넣는 게 고등학생 풀이는 아니지. 네. 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지. 얘가 10보다 작아지는 순간을 찾으라고 한 거니까 이렇게 부등식으로 풀어야지. 숫자를 넣어가면서 푸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n에다가 얼마를 넣어야 10보다 작아지는지를 찾고 싶은 거니까 지금 다현이는 계속 숫자를 집어서 정답을 찾았어. 나중에 정말 힘든 문제를 풀 때는 그런 방법도 소중해. 그렇게라도 정답을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결국 어쨌든 간에 이렇게 계산된 결과가 10보다 작기를 바라는 거니까 여기부터만 다시 가자. 그럼 4n이 넘겨주면 44보다 크다가 되는 거고 n은 11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 맞나? 11보다 커야 되는 거 맞아? 근데 n은 무슨 수야? 왜 자연수야? n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니까? 항, 번호를 말하는 거니까. 맞지?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그 몇 번째에 있는지를 대표하는 걸 알려주는 게 n이라고 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자연수만 들어가야 돼. 수열에는 1.2번째 항 이런 거 존재하지 않아. 첫 번째이면 첫 번째이고 두 번째이면 두 번째이지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에 그런 숫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자연수를 넣어야 돼. 정답은 11보다 커야 되는데 자연수를 넣어야 되는 거니까 n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얼마부터? 12부터. 다시 말하면 몇 번째 항부터? 12번째 항부터 얼마보다 작아지게 된다? 10보다 작아지게 된다. 이렇게 마무리해 줬으면 더 좋았겠지. 종혁이는 왜 숙제를 안 했어, 이 녀석은? 다행히 어쨌든 중간 과정까지는 좋았고. 채원이 944번 설명해봐. 아, 죽여버릴까 나도 그냥 진짜. 정원이가 설명해봐. 일단 A 플러스 4D는 마이너스 17이랑 A 플러스 16D는 12가지고 그렇게 해서 첫째 항하고 공차 찾을 수 있었지? 그럼 일반항도 찾을 수 있겠네? 그럼 일반항까지 찾았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풀이하면 되나? 일반은 일제씩 나오고 어, 0보다 크다. 그렇지. 그렇게 나온 n번째 항이 양수가 되는 조건이니까 0보다 크다는 부등식을 써주면 되겠죠. 잘했고. 주성이 947번 설명해봐. 7번 어. 조금만 크게 말해줘. 1과 55 사이에 7개 있을 경우에 항이 전부 하면 19개 있으면 오케이. 그리고 일반항을 구한다고? 그럼 그렇게 넣어서 만들 수 있는 첫 번째 항은 누군가요? 1. 55는 몇 번째 항이지? 19번째 항이지. 맞아. 맞지? 그럼 19번째 항이 55니까 55는 19번째 항이라면 19번째 항은 첫 장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한 거? 18번 더한 거. 그렇게 계산해주면 공차까지 구할 수 있었을 거고. 오케이. 할 수 있겠네. 민즈 948번 설명해봐. 두수 마이너스 1, 27 사이에 n개의 수가 들어가니까 27이 마이너스 5하고 n 플러스에 공차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5에다가 뭘 더한다고? n 플러스 n 플러스 1만큼의 공차 말을 더하였어. 맞아. 그거 풀면 64가 근데 공차 자리 얼마 넣으면 주면 되는 거고 2분의 1 넣어서 계산해주면 n 값이 나오겠지. 잘했네. 자, 넘겨봅시다. (127페이지) 질문. 955번
자, 우리 955번까지만 하고 잠깐 쉴까 그러면? 나머지 질문은 좀 이따 다시 받도록 할게. 한 문제만 더 하고 쉴 테니까 집중하자. 955번 보세요. 이것도 아이고 수열 문제 열심히 풀고 싶었는데 또 1학년 때 내용 하나 나오네. 첫 번째 줄 2차식을 1차식 x-t로 나누겠대. 맞니? 근데 나누고 있는 식이 몇 차식? 1차식. 1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 빨리 보고 싶으면 x에다 뭐 넣어주면 끝난다? t 넣어주면 맞아. x에다 t 넣어주면 끝나지. 이것도 혹시 또 머릿속이 깔끔하게 포맷된 학생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간단하게 복습하자. 이렇게 생긴 녀석을 x-t로 나누겠대. 그러면 나눗수니까 몫이 나올 거야. 기억나지? 그리고 나누고 있는 게 1차시니까 나머지는 숫자로 나올 거거든? 무조건 차수는 1차보다 낮아야 될 거라서 나머지가 숫자로 나와. 근데 문제 보니까 그 나머지를 원래 어리라고 많이 적었는데 문제를 보니까 나머지를 ft라고 부르고 이렇게. 지금 선생님 검사식 적은 거예요. 2차식을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몫이 나올 거고 그리고 더 이상 나눌 수 없을 만큼 남게 되는 나머지를 선생님은 어리라고 적고 싶었는데 문제 보니까 그 나머지를 ft라고 부른다 했잖아. 그럼 여기서 나머지 정리. 내가 ft를 구하고 싶다면 ft 구하고 싶으면 이거 지워버리면 돼. 근데 얘를 지울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알아? x에다가 t 넣어주면 됩니다. 그게 나머지 정리였죠. 맞습니까? 그럼 t 넣었으니까 좌변도 x에 뭐 넣어줘야 되나? t 넣어줘야겠지. 그래서 나머지는 누구냐? a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이다. 여기까지가 1학년 때 배웠던 내용. 아직 수열 문제 시작도 안 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1학년 때 배웠던 이 내용을 여전히 기억을 잘하고 있어야겠지. 오늘도 내일도 2학년 어느 시점쯤에서도 3학년 때도 이런 말들이 계속 사용될 거란 말이야. 자주는 아니더라도. 그럼 계속 연결해서 가볼게. 1번은 되게 쉽네. 얘들아 FT 구했으니까 F1 불러볼래? F1 누구야? A-1 F2는 4A 마이너스 3 F3는 F3 맞니? F4구나. F4는 16A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 그렇게 구한 F1, F2, F4 요 세 개의 숫자가 무슨 수열을 이룬대? 아, 얘하고 얘가 이 순서대로 두 번째 문제 알고 있는 중 등차 수열을 이룬다잖아. 여기다가 칠파봐. 여기다가 어떤 수를 더하면 얘가 나온대. 그리고 여기다가 방금 더했던 그 수를 똑같이 더하면 얘가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맞아? 그게 등차 수열이잖아. 이 타이밍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는 세 수 중에서 센터에 놓여있는 수를 등차 중앙이라고 부르는데 얘네들이 등차 수열이 맞다면 등차 중앙은 왼쪽에 있는 항 A-1과 오른쪽에 있는 항 16A-7을 더한 것의 절반, 평균과 같다고 했죠. 이게 등차 수열만이 가질 수 있는 성질이라고 했어. 맞아? 간격이 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만큼 떨어진 간격이랑 여기만큼 떨어진 간격이 같아야 돼. 그래야 등차 수열이야. 그 말은 평면접해서 말하면 얘가 중점의 위치. 아니면 이거를 국어시험, 영어시험, 수학시험. 영어시험이 국어시험과 수학시험의 평균에 있다고 나도 생각해도 되는 거고. 중간시험이니까 가운데가. 우리 여기까지 할까? 이거 어차피 정리하면 1차 방정식 나올 건데 A값 찾는 문제였지? A값 찾아주면 되겠네. 누가 질문했지? 수정 이해됐어? 오케이. 그러면 우리 조금만 쉬었다가 수업 짧으니까 조금만 쉬자. 한 5분 정도만 있다가 바로 들어올게. 자, 그럼 오늘 조금만 더 나갑시다. 거기 유형 6번 근처에다 풀기만 간단하게 하자.
등차수를 이루고 있는 숫자의 개수들이 주어져 얘처럼 3개 홀수개일 때, 어떨 때는 짝수개일 때도 있거든. 보통은 홀수개로 많이 나오는데 또 문제가 난이도가 높게 나온다면 짝수개가 나올지도 모르겠으니까 먼저 홀수개부터. 홀수개는 어떻게 잡느냐, 문자를 잡을 때, 등차수를 잡을 때 지금이야 이렇게 자꾸 문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줬지만 해서 그냥 그대로 적어서 문제를 풀었지만 내가 직접 등차수를 이루고 있는 숫자들을 표현을 할 때는 무조건 센터에 있는 녀석을 A로 놓고 그 옆에다가 D를 더한 거, 그 옆에다가 D를 뺀 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문제풀이가 쉬워집니다. 첫 번째 있는 숫자부터 첫 번째 숫자를 A, 두 번째 숫자를 A 플러스 D, 세 번째 숫자를 A 플러스 2D 이렇게 풀어도 안 되는 건 아니야. 이것도 등차수를 이루고 있는 건 맞는 거니까. 하지만 풀이의 효율을 따진다면 분명히 가운데 있는 수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은 계속 공차를 더하고 왼쪽은 계속 공차를 빼서 홀수일 때는 이렇게. 만약에 등차수를 이루고 있는 숫자를 5개를 표현하라고 하면 그때는 끝에 있는 숫자에다가 A 플러스 2D를 왼쪽 끝에 있는 숫자에다가 A 마이너스 2D를 적어주면 등차수를 이루고 있는 5개의 숫자가 센터를 기준으로 완벽하게 대칭 형태로 표현이 된다는 거지. 저렇게 문자 설정을 해주고 문제를 풀면 얘처럼 설정을 하고 문제 푸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필기를 하는 의도는 당연히 이것 때문이긴 한데 간혹 가다가 짝수개가 나올 때도 있어. 그럼 얘들아, 홀수개일 때는 센터가 있어. 홀수가일 때는 가운데 있는 항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개수가 짝수개일 때는 센터라는 게 없는 거죠. 센터라는 게 없어. 그런데 이 문제도 마찬가지. 계속 듣고 있지? 얘처럼 내가 짝수개를 표현하는 순간이 오더라도 반드시 대칭 형태로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거든. 하지만 가운데에 있는 숫자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 가운데에 놓인 양쪽 옆 2개의 숫자를 A 마이너스 D와 A 플러스 D로 잡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조금 똘똘이들이 있다면 대답해 볼래? 나는 지금 이 등차수에 공차를 얼마로 잡고 있는 거지? 공차를 2D로 잡고 있는 거야. 여기는 공차가 D가 맞아. 선생님도 가능만 했다면 나는 공차를 D로 잡고 싶었는데 가운데 있는 항이 없으니까 불가피하게 공차를 2D로 잡은 겁니다. 여기에서 2D를 둬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옆에 있는 항이 있다면 A 플러스 3D, 여기는 A 마이너스 3D 이렇게 잡아주면 센터에 항이 있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얘네들이 대칭 형태로 표현되는 건 맞다는 얘기인 거겠지. 아직까지 그런 문제가 나온 걸 본 적은 없는데 만약에 등차수를 이루고 있는 항 6개를 만들어야 되는 순간이 온다면 그런 문제는 아직까지 본 적은 없어. 선생님 수십 년 동안. 근데 혹시라도 나온다면 이쪽에 있는 항을 A 플러스 5D, 이쪽에 있는 항을 A 마이너스 5D라고 잡아주면 되겠지. 대신 차이점 잘 기억해. 센터가 있을 때는 공차를 D로 놓고 있는 중이지만 짝수개라서 가운데 항이 없는 상태로 내가 대칭 형태를 표현하고 있을 때는 공차를, 내가 지금 표현한 등차수의 공차는 D가 아니에요. 공차가 2D입니다. 2D. 그래야지만 대칭 형태로 표현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요거 필기해놓고 가보자고. 여기 대표 문제 풀고 싶었는데 이거 하나 풀고 가야겠다. 957번 957번 같은 문제는 구경하기 쉽지 않으니까 지금 풀고 가자. 957번부터 빨리 시작해보세요. 방금 설명 열심히 들었겠지만 등차수를 이루는 4개의 수를 표현을 해야 되죠 우리.
그럼 이거를 원래대로 그냥 처음부터 첫 번째 숫자를 a, 두 번째 숫자를 a 플러스 d, 세 번째 숫자를 a 플러스 2d, 네 번째 숫자를 a 플러스 3d 그렇게 놓고 풀어도 문제가 안 풀리는 건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쉽게 풀고자 하는 방법을 소개해 준 것 뿐이야. 그 방법이라는 건 내가 표현해야 되는 등차수열의 항의 개수가 짝수개건 홀수개건 가능하다면 반드시 대칭 형태로 표현을 해놓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그런 얘기인 거지. 일단 어느 정도 시작을 하고 있지. 지금 볼까?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뭐냐? 이렇게 표현을 해놓는 것도 할 수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 등차수열 많이? 공차 얼마야? 공차 2D야. 공차 2D. 그럼 뭐라고 볼까? 제일 작은 수가 누구야? A-3D. 제일 큰 수는? A 플러스 3D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모르는 거지. 공차가 만약에 음수였다면 얘가 제일 큰 수고 얘가 제일 작은 수가 될 수도 있어. 이따가 계산해보자 한번. 그럼 이제 문제 풀이 시작해볼게. 일단 내수의 합이 얼마라고? 첫 번째, 얘네들을 싹 다 더한 게 32가 나와야 된대. 그럼 이런 데서 벌써 표가 발휘가 되죠. 다 더하면 D 남아 사라져. 사라지죠. 그럼 다 더하면 얼마야? 4A밖에 안 남아. 그래서 문제 풀이가 좀 효율적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다 더하면 이거 다 사라져. D는 다 사라진다고. A만 4번 더하면 돼. 그래서 4A가 32라는 얘기랑 같을 거기 때문에 A는 얼마가 된다? 8이 된다. 그럼 찾은 거 있으니까 이걸 다시 적자. 첫 번째 이 누구냐? 8-3D. 두 번째 항이 8-T. 세 번째 항이 8 플러스 T. 마지막 네 번째 항이 8 플러스 3D. 우리가 찾고자 하는 숫자가 지금 이렇게 생긴 거거든? 맞아? 그럼 이제 D만 찾으면 끝나겠네? 시작해볼게. 내수 중에서 뭐하고 뭐를? 제일 작은 수하고 제일 어떤 수를? 큰 수. 그럼 얘들아 아까도 말했지만 다현이가 먼저 말했지? 이게 제일 작은 수, 이게 제일 큰 수. 하지만 이 녀석이 제일 큰 수일 수도 있고 얘가 제일 작은 수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누가 제일 작고 누가 제일 크고를 떠나서 분명히 얘네들이 제일 작고 제일 큰 수가 맞아. 그런가? 이 둘을 뭐 한 거? 곱한 게 얼마? 두 번째, 요 녀석하고 요 녀석 이 둘을 곱한 거 바로 전개해줘. 얼마? 64 마이너스 9D 제곱이 얼마 나온다는 뜻? 55라고 암산 가자. 9D 제곱은 얼마? 9. D 제곱은 1. 그래서 D는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얘들아 D에다가 1을 하면 누가 제일 작은 수야? 얘가 제일 작은 수야. 두 번째로 작은 수, 그 다음 큰 수, 얘가 제일 큰 수. 만약에 D에다 마이너스를 넣잖아? 그럼 아까 제일 작은 수가 이제 여기가 돼. 맞아? 생각해봐 얘들아. D에다가 1하고 마이너스를 넣을 때 숫자 4개 같게 나올까 다르게 나올까? D에다 1 넣었을 때 나오는 4개의 숫자랑 D에다 마이너스를 넣었을 때 나오는 4개의 숫자 같을 것 같아? 다를 것 같아? 무조건 같죠. 순서만 바뀌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한 번만 더 정리할게. 얘가 제일 작은 수일지 얘가 제일 큰 수일지 또는 얘가 제일 작고 얘가 제일 큰 수일지는 D에 집어넣어야 되는 숫자를 양수를 넣을 거냐 음수를 넣을 거냐에 따라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4개 숫자 찾자 그냥. 난 1만 집어넣지 뭐. 1 집어넣으면 첫 번째 얼마? 5. 두 번째 항은 7. 세 번째 항은 9.
마지막 항이 11. 다시 말할게. 마이너스 1을 넣잖아.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여기가 11, 여기가 9, 여기가 7, 여기가 5가 나오게 될 거예요. 제일 작은 수를 찾길 바랬던 거니까 정답 5라고 해놓고 필기하시고, 필기 끝난 사람들은 얼마나 어렵길래 B 플러스 나온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봐. 959번 959번 시작해보세요. 직각삼각형을 이루고 있는 세 변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 우리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는 직각삼각형 하나 알고 있지? 3, 4, 5로 만들어져 있는 거. 그거 공차가 1인 등차 수열 같지? 1씩 커지고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처럼 똑같은 간격만큼 커지고 있는 세 개의 숫자를 가지고 만들어낸 삼각형이 있다는 뜻인 거죠. 한 번만 더 말할게. 이 문제를 제일 작은 것부터 A, 그 다음 A 플러스 D, 그 다음 A 플러스 2D 놓고 푼다고 해서 안 풀리는 거 절대 아니야. 풀려. 그런데 조금이라도 시간을 정말 조금이라도 단축하고 싶다면 제일 작은 수를 기준으로 하지 말고 가운데에 있는 수를 기준으로 놓고 풀어라. 뭐 지금 이 문제는 그것조차도 뭐 큰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버릇을 아예 그렇게 들이도록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자. 짚어봐. 선생님 그림 이렇게 그렸어. 그럼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는 것에 제일 작은 게 선생님 그림으로 얘지? 얘가 제일 긴 거, 얘가 제일 중간 거. 중간 거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 건 MRD를, 오른쪽 건 애플D를 이렇게 적어주는 걸 추천을 한다고. 이렇게 적어주는 걸 추천한다고. 항상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는 숫자를 표현할 건데 그 표현에 대한 수의 개수가 홀수계. 홀수계잖아 지금 변 3개니까. 홀수계일 때는 무조건 가운데에 있는 숫자부터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갈 때는 D를 더해서 왼쪽으로 갈 때는 D를 빼서 표현을 해보자는 얘기. 그럼 일단 방정식 하나 만들어지겠네. 첫 번째 방정식 피타 정리 쓸게. A를 제곱하는 것과 MRD를 제곱해서 더하는 건 FD를 제곱하는 것과 같다. 방정식 하나 만들어줬고 두 번째 뭐야 힌트가? 하나 더 나왔네 그치? 뭐 알려줬어? 넓이. 그럼 밑변 A 높이 MRD 곱한 다음에 나누기 2하기 얼마? 96 나누기 오른쪽으로 넘길까 그냥? 그러면 192가 된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 맞나요? 우리 이거 연립방정 풀어주면 돼. 자, 여기까지가 지금 수열 문제지? 이제부터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정답을 구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는 1학년 때 여러분들의 학습량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우리 1학년 때 뭐 배웠어? 2차와 2차의 연립방정식 배웠어. 그 연립방정식을 배운 기억을 잘 갖고 있다면 이제 문제를 푸는 거고 아니라면 못 푸는 거고. 지금 배우고 있는 수열은 딱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자, 요거 한번 가보자. 전개하면서 싹 다 일단 좌변으로 넘겨볼게. 전개하면서 좌변으로 넘기면 몇 A 제곱? 1A 제곱. 맞니? 그 다음 몇 AD? 마이너스 4AD 몇 D 제곱? D 제곱을 사라지죠.
여기서 D제곱 나올 거고 여기서 D제곱 나올 거니까 사라지는 거 맞나? 그럼 요거 전개하면 이거만 남는 거 맞습니까? 네. 이거 전개하면 얘만 남는 거 맞냐고? 그럼 요거 아이디어 좀 내볼래? 어떻게 할래? 마이너스 4AD를 응. 마이너스 AD하고 마이너스 3AD를 다시 종이 어떻게 한다고? 저거 A 곱하기 A 마이너스 D가 응. 전개하면 A제곱 마이너스 AD니까 응. 저기다가 넣으면 응. 192하고 마이너스 3AD가 남으니까 종이 지금 AD를 A로 바꾼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 하고 싶은 거 아니야? 아니야? 다른 얘기야? 라는 선생님이 뭐 잘못 알아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종혁이 말은 이걸 전개하면 A제곱 마이너스 AD가 192라는 얘기가 되거든.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계산이 AD가 4분의 A제곱이 된다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럼 AD 자리에다가 4분의 A제곱 넣어주면 A만으로 만들어진 방정식이 구해진다는 얘기겠지. 뭐 그런 얘기야. 그 말하려고 했던 거 맞아? 아니에요? 잘 모르겠어요. 뭐 이런 방법도 있고, 또 다른 방법 뭐 있을까? 그냥 A를 묶으면 자, 지금 다현이는 이걸 A로 묶어보고 싶었나 봐. 그 다음, 그리고 그냥 A 없애고. 아유, 다현이 항상 마무리가 안 좋아. A를 뭐 없으면 안 되지. 열리? 아니야. 자, 우리 1학년으로 돌아가 볼까? 2차와 2차에 연립되어 있는 방정식의 기본 풀이는 보통 어떻게 풀렸더라? 기억나는 사람 말해볼래? 지금 종혁이가 말한 방법은 그냥 자기 능력 발휘하는 방법인 거고, 우리가 배웠던 방법이 있어. 매번 풀었던 방법. 매번 풀었던 방법은 뭐냐면 둘 중에 인수분해 되는 게 있다. 2차가 인수분해가 된다는 건 1차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뜻. 그거 지금 다현이가 말한 거야. 그래서 다현이가 1학 때 배웠던 내용 잘 쓰려나 보다 했더니 지금 마무리가 안 되고 있는 거고. 그러면 뭐예요? 얘가 0이거나 아니면 얘가 0인 두 가지 조건이 나오는데, 그 나온 조건을 남아있는 2차에다가 집어서 문제를 풀었었어. 이게 우리가 2차와 2차 연립을 풀었던 일반적인 풀이 방법이었다고. 지금도 그렇게 푸는 게 사실은 더 낫죠. 종혁의 방법이 나쁜 건 아닌데,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정답은 A가 0이거나 A가 4D가 돼야 되는 거거든. 맞아? 근데 둘 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는 안 해도 돼. 뭐 안 해도 되지? A가 0이거나 하면 안 되죠. A는 지금 삼각형의 변의 길이잖아. 무조건 양수일 거니까 이건 할 필요 없어. 이것만 해주면 되겠지. 이걸 어디다가? 저기다가 넣어서. 그러면 A 자리에 4D 넣고 풀잖아. D만 남아. 그렇게 해서 D를 구하고 구한 D 이용해서 A 값 찾는 거예요. 가자 얘들아. 가자. A에다 4D 넣으면 이거 얼마? A에다 4D 넣으면 이거 얼마? 그러면 12D제곱이니? 이거 집어넣으면 12D제곱 되는 거 맞아? 선생님 좀 빨리 좀 도와줄래? 12로 나눠 떨어지니 190인가? 얼마로? 10. 16으로 돼? 땡큐. 그래서 D가 얼마? 4 또는 D가 얼마? 마이너스 4가 된다. 그럼 끝까지 가자. 연립방정식이니까 D가 4면 A가 얼마? 16. D가 마이너스 4일 때는 A가 얼마? 마이너스 16. 여기서도 걸러내면 되겠네. 왼쪽 오른쪽 뭐 걸러내는 게 맞아? 오른쪽 거 걸러내면 되죠. 음수가 되면 안 되잖아. 변이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의 정답이 된다는 것이 A가 16, D가 4니까 여기 12, A가 16, D가 4니까 여기가 20. 그랬을 때 직각삼각형도 만들어지고, 직각삼각형뿐만 아니라 넓이도 92가 되는, 96이었나? 넓이도 96이 되는
문제가 말하는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삼각형이 만들어진다는 뜻이었던 거지. 아니 얘들아? 일단 문제풀이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다음 주 화요일날 바로 또 할 건데 일단 먼저 간단하게 한 번만 봐봐. 이제 등차수열한테 남은 게 딱 하나거든. 합. 다음 주에 지금 그냥 간단하게 할게. 정식으로는 다음 주 화요일날 하겠습니다.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는 첫째 항부터 n항까지를 다 더한 결과를 수열에서는 SN이라고 부릅니다. 다음 주에 할 거니까 한번 그냥 간단하게만 들어. SN이 뭐냐? 수열에서 S는 뭘 말하는 거냐? 합을 말해, 보통. 무조건 S가 합인 건 아닌데, 뭐 어떨 때는 막 TN이라고 적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합을 말하고 싶을 때 S를 많이 쓰고, 요거 해석 잘해. 이게 무슨 말이냐? n번째 항을 말하는 게 아니야. 합을 의미하는 SN은 이 말 자체에 뭐가 숨겨져 있냐면 어떤 수열의 1항부터, 첫째 항부터 여기 적혀있는 n번째 항까지의 합을 표현하는 방법이라는 거. 만약에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어떤 수열의 1항부터 10번째 항까지를 더해달라는 뜻인 거야. 됐어? 그렇게 표현하기로 한 거니까 약속하자. 그런데 그 더하고자 하는 수열이 등차 수열이라면 잘 보세요. 이것 구하는 공식까지만 유도하고 끝낼게. 내가 얘를 뒤집을 거야. 뒤집을 거. 그럼 첫 번째 자리에 an 적을 거고 그 옆자리에 an-를 적을 거고 그 옆자리에 an-2 적을 거고 그렇게 적다 보면 마지막에 뭐가 적힐까? A1이 적히는 거 맞습니까? 아마 뭐 좀 어렸을 때 과학책 같은 거 아니면 수학책 같은 거 이렇게 읽었던 사람들 가우스 계산법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가우스라는 사람이 1부터 어떤 선생님이 뭐 10까지 더하라고 했더니 그냥 보자마자 50이라고 대답했던 그 내용 알고 있는 사람들 맞지? 그거 유도할 거야. 그냥 1부터 순서대로 더하는 것도 55지만 걔가 어떤 식으로 빠르게 계산했는지를 여기다 적용시킬 건데 그래서 그런 계산법을 가우스 계산법이라고 얘기를 해. 뭐 별 특별할 건 없지만 그럼 이걸 더할 겁니다. 그럼 좌변은 뭐가 되는 거지? ESN이 되는 거죠. 요거 더한 게 A1 더하기 AN인 거 맞습니까? 잘 봐야 돼. 얘 A1보다 얼만큼 큰 숫자지? D만큼 큰 숫자야. 얘 기준으로 하면 AN보다 D만큼 어떤 수지? 작은 수야. 그럼 이거하고 이게 같고 이거하고 이게 같은 거니까 이거 두 개 더하는 건 얘하고 얘를 더하는 거가 같은 거겠네? 두 개 더하면 뭐예요? 또 얘지. 맞아? 가우스가 이렇게 했는데 이걸 이렇게 했더니 계속 더할 때마다 얼마씩 나온 거야? 11씩 나온 거야. 그 11씩 10번에서 110이 나온 거야. 근데 그게 반으로 나눠주면 2가 돼서 50으로 말을 했던 거잖아. 그거랑 똑같이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D만큼 커졌지만 얘는 D만큼 작아졌으니까 결국 이 두 개를 더한 건 처음에 얘를 더한 것과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럼 그렇게 A1 더하기 N 하나, A1 더하기 N 하나, A1 더하기 N 하나, A1 더하기 N 하나, 마지막 값수 A1 더하기 AN 하나. A1 더하기 AN 몇 개 나오지? 이거 지금 몇 개 있어요 여기에? 이게 N개 나오죠. 맞습니까? 다음 주에 정식으로 하자. 그래서 등차 수열의 1항부터 N항까지 합을 구하는 공식은 이게 된다는 거야. 요거 가지고 다음 주에 똑같이 한 번 더 설명하고 조금 더 자세하게 천천히 할게. 그거 가지고 이제 문제 풀면 등차 수열이라는 게 또 끝나게 됩니다. 수고들 했고 뭐 보니까 지금 과제 안 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원래 오늘까지 했어야 되는 과제 빨리 하고 다음 주에 그 약속 잡은 시간에 맞게 빨리빨리 고쳐서 선생님이랑 또 잠깐씩이라도 만날 수 있도록 하자. 1대1로. 민기하고 정원이는 저 색연필 좀 들고 선생님이 좀 채점할 시간이 없어서 너희들이 좀 해야 될 것 같아.
등기하고 정한 잠깐 교무실로 와.